보자. 그럼 역시 로그 함수. 로그 함수도 종류가 4가지가 있다. y는 로그 2의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 다음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항상 진수 조건만 보면 돼. 진수가 정근선이니까.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아까 전에 이렇게 우리가 했었고, 이거 있지,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이거 보면은 우리 로그 2분의 1의 x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로그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놈은 로그 2분의 1의 x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따라서 2분의 1x의 그래프는 감소함수 이렇게 됐습니다. 정근선 항상 x는 0이고요. 그럼 이놈을 보세요. 이놈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쓴 거잖아.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이놈의 그래프를 y축 대칭. y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 다음 이놈의 그래프는 y축 대칭 시킨 다음에 다시 x축 대칭 시키니까 이런 모양. 원점 대칭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함수가 감소함수, 이놈은 함수가 증가함수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그 그래프도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뭐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막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로그는 뒤에 놈이 안 중요해. 항상 정근선 정역이 중요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x는 어떻게 됩니까? 3보다 작지. 그러면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3이야. 그럼 x는 3을 찍어. 3을 찍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들이 없다면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y축 대칭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런 모양. 그런데 x 0을 한번 집어넣으세요. x 0 집어넣으면 로그 2의 3에다가 4를 더하니까 양수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모양.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알겠지? 오케이? 이게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었어. 알겠죠? 그럼 역시 또 로그 함수의 활용이 또 어떤 게 나오는지 또 봐야겠죠. 로그 함수의 활용. 그럼 로그 함수 이제 로그 방정식이 나오겠죠. 대소관계 먼저 대소관계 할게요. 대소관계.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3, 로그 예를 들어서 뭐 4에 7, 로그 4에 7, 7 너무 빡센가? 9,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로그 예를 들어서 뭐 8에 28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됐나요? 그러면 이놈 로그 4는 우리가 4는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밖으로 나가 안 나가? 나가죠. 2에 27 이렇게 쓸 수 있죠. 밑을 2로 다 통일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위로 올리면 로그 2에 27에 2분의 1이니까 루트 27. 그 다음 8은 2의 세제곱. 그날 2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3분의 1에 로그 2에 28. 따라서 로그 2에 3분의 1을 2로 올리면 세제곱은 28.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3하고 그죠? 루트 27하고 세제곱근 28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루트 27은 몇 점 얼마 얼마? 5점 얼마 얼마? 이거 세제곱근 28이니까 세제곱근 27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는 약간 크지. 3점 얼마 얼마.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크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크면 크다. 알겠죠? 이해됐니? 뭐야?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 마찬가지로 로그 A의 fx랑 로그 A의 gx 이게 두 개가 같다. 그러면 fx는 gx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안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제 로그는 따져야 되는 게 많아요. 뭘 따져줘야 되냐면 이거 하기 전에 로그는 진수 조건 fx랑 gx가 어떻게 돼야 돼? fx, g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큰 상황에서 이놈이 같은 x를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x의 값을 찾아줘야 돼. 오케이. 됐나요? 네.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이제 로그 fx의 hx가 로그 gx의 hx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진수가 똑같아요. 밑수가 달라. 근데 밑수도 x에 대한 식, 진수도 x에 대한 식. 그럼 이거 이제 따져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뭐냐면 우선 fx랑 gx는 밑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고 fx, gx는 로그 정의 조건 1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hx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거의 공통 범위를 먼저 구하고 나서 fx랑 gx가 같은 경우 하나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fx랑 gx가 뭐든지 간에 여기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뭐죠? 값은 0이잖아요. 그치? 그니까 hx가 1일 때 되나? hx가 1일 때 되나? 그래서 이걸 다 찾아주면 된다. 이게 로그 방정식이 알겠죠? 됐죠? 그럼 역시 로그 방정식에도 우리가 뭐가 있냐? 로그 방정식. 로그는 y가 모든 실수기 때문에 치환을 해도 제약을 안 받아. 아까 지수함수는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무조건 양수였지. 그치? 근데 로그 함수는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인가 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도 t가 굳이 뭘 쓸 필요가 없어. t는 모든 실수니까. 알겠니? 그냥 하면 이건 다 돼. 값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니까 0이죠. 따라서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0이니까 t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로그 2의 x가 2가 되면 x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값이 다 될 수 있다. 오케이 안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너희들 또 필기 해놔야겠죠. 로그 아까 전에 또 방정식에 관련된 거 필기 하나 했었죠. 뭐냐면 로그 a의 x의 제곱 k 로그 ax 플러스 m은 0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 그럼 이 알파 베타는 뭐의 두 근이다? x의 두 근이다. 두 근 알파 베타로 할 때
우린 역시 로그 AX를 t로 취한하면 t제곱 더하기 kt 더하기 m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놈 t의 두 근은 뭐가 되냐면 x의 알파, x의 베타 집어넣은 거니까 로그 a의 알파랑 로그 a의 베타 이놈을 두 근으로 갖는 형태입니다. 됐니? 그럼 또 예를 하나 또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k 곱하기 k 로그 2의 x 플러스 4는 0 이런 식으로 놔둬칠게요. 이놈의 두 근 x가 알파 베타래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지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나왔잖아. 이번엔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7이래요. 7일 때 k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로그 2의 x를 t로 취한하면 t 제곱 더하기 kt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이놈의 두 근은 뭐라고? 이놈의 두 근은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라고요. 여기를 16이라고 할게요. k값 구하래. 잘 봐. 그러면 알파 베타 곱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곱이 나와서 그럼 로그에서 우리가 알파 베타 곱하려면 두 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근을 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K죠. 두 근의 합. 그럼 이거는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알파 베타가 16이잖아요. 따라서 로그 2의 16이 마이너스 K. 따라서 이게 2의 16, 2의 4제곱이니까 4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 AX의 거듭제곱 형태, 로그 AX가 반복되는 형태인데 알파 베타가 나왔다? 그러면 치환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걸 좀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됐죠? 네. 아까 전에 역시 로그 방정식도 했지만 이제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 부등식.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우리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x 부등호 그대로 가면 되고 A가 0과 1 사이면 부등호 어떻게 됩니까? fx가 gx 부등호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로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을 먼저 쓰고 시작을 해야 돼. 알겠지? 됐나요? 그럼 이제 로그에서 주의할 거. 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처음 나오는 식이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x는 0이 아닌 실수에서 우리가 x 값을 찾아주면 되고 처음 식이 2 로그 2의 x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 이때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큰 거니까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식을 가지고 먼저 진수 조건을 먼저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의 x제곱을 이 앞으로 내려서 2 로그 2의 x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알겠니 모르겠니? 됐나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x가 0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로그 2의 x제곱은 로그 2의 절대값 x랑 똑같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이걸 그래서 책에다 하나 적어두세요. 뭘 적어두냐면 로그 a의 x의 짝수 거듭제곱 이렇게 x에 내가 n제곱으로 할게. 됐나요? 첫 번째 n이 짝수면 잘 들어. 로그 여기 y라고 할게. y n이 짝수면 y는 n을 앞으로 내리고 로그 a의 절대값 x 이렇게 써줍니다. 됐나요? 두 번째 n이 홀수면 제약이 없어요. 여기 로그 2의 x 3승 어차피 x 3승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x 3승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뭐가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 2의 x 3승이나 y는 3 로그 2x나 여기가 홀수 제곱이면 그냥 끄집어내면 겹쳐요. 알겠니 모르겠니? 됐어요? 자, 그래서 n이 홀수인 경우는 y는 그냥 n 로그 a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안 오케이? 이걸 꼭 필기를 해두세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고 만약 설명하면 개념은 끝났어요. 자, 아까 지수함수는 잘 봐. y는 ax하고 y는 여기가 뭐가 곱해지든 간에 미수 똑같고 여기 1이면 두 놈은 평행이동하면 겹친다 그랬어요. 평행이동하면 겹쳐요. 근데 로그는 있잖아요. 로그는 봐봐. y는 로그 a의 x 제곱하고 로그는 뭐가 같아야 되냐? 여기가 같아야 돼. 여기가 밑수를 똑같이 통일시켰을 때 여기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거듭제곱이 짝수냐 홀수냐 이거 신경 써주면 돼. 됐나요? 근데 이걸 따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로그 x는 x의 개수가 달라도 겹칩니다. 봐봐. 지수함수는 x의 개수가 다르면 안 겹쳐. 그러니까 로그는 x의 개수가 다르면 겹쳐. 달라도. 봐봐. 지수함수는 ax 앞에 다른 거 이상한 걸 곱해도 겹쳐. 근데 로그는 로그 앞에 다른 걸 곱하면 안 겹쳐.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 겹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로그 a에 k 플러스 로그 a의 x 이렇게 찢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잖아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는 잘 생각해서 특히 로그 함수가 사실 따질 게 너무 많아. 왜? 로그 함수 뭐 때문에 따질 게 많아?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진수 조건, 무조건 진수 조건이 너무 중요해. 진수 알겠니? 진수 조건이 너무 중요해. 알겠죠? 오케이? 자, 얘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너희들 문제 푸는 데는 그래도 한 80% 이상, 2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 문제 풀게끔은 내가 개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고, 자, 유형 4번, 유형 6번, 유형 3번도 있군요.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6번 보겠습니다.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6번. 유형 3. A가 얘보다 큰 실수, A가 얘보다 크대요. 증가함수구나. Y는 로그 AX가 봐봐. 그래프 그릴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 항상 지수 로그 함수는 그래프 그려야 돼. A가 얘보다 커. 그러니까 로그 AX 그래프는 이겁니다. 이거랑 Y, X축 Y는 2랑 만나는 거. Y는 2. Y는 2. 하고 X축 만난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답니다. 됐나요? B에서 X축, Y축에 수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사각형 ACDB, ACBD의 넓이가 3이랍니다. 그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잘 봅시다. 해보자. ACBD, 그러니까 이 넓이입니다. 이 넓이.
좌표 구하자. A는 항상 1,0 여기 1,0이잖아. 1,0. B는 뭐냐면 Y가 2죠. B는 뭐냐 Y가 2이기 때문에 Y가 2. 로그 A의 X가 2잖아요. 따라서 X는 뭐가 돼? A 제곱이 되죠. 따라서 여기 좌표가 A 제곱, 0이 되고 여기가 A 제곱, 2예요. 그럼 사다리꼴 넓이잖아요. 넓이 구합시다. 2분의 1에 윗변 아랫변. 아랫변 어떻게 되니? A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여기 길이는 A 제곱이죠. A 제곱에다가 높이가 뭐? 높이가 2죠. 이놈이 3. 따라서 약분. 따라서 2A 제곱이 마이너스를 넘기면 4. 따라서 A 제곱은 2. 근데 A는 밑수잖아요. 물론 1보다 크다고 나와 있잖아. 따라서 A는 루트 2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 유형 4번. 네. 유형 4번. 순서도 이거 보내줄게요. 유형 4번 보겠습니다.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무슨 뭐 역함수 구하라는 얘기죠. y는 x 대칭. 그러니까 y는 x 대칭은 y 대신 x, x 대신 y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y는 x 대칭 시킨 겁니다.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대. 평행이동합시다. y축으로 y 마이너스 3만큼 평행했으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따라서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이놈이 11, 마이너스 1을 취한대요. 대입합니다. y 마이너스 1 로그 3의 1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넘기세요. 로그 3의 11 마이너스 a가 2죠? 따라서 11 마이너스 a가 3의 제곱 그죠? 9. 따라서 a는 얼마? a는 2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a가 2고 점근선 구하래요. 점근선은 뭐야? 점근선은 뭐야? 점근선 a가 2잖아요. 정근선의 방식과 진수가 0이 되는 포인트. 됐나요? 정근선의 방정식 x는 2. 따라서 이것도 b가 되겠죠? b도 2. 알겠니?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유형 6번. 이게 시간이 잘 간다. 그죠? 유형 6번 보겠습니다. 소연아. 네. 힘내라, 힘.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지금 유튜브. 살려줘, 얘들아. 로그 3에 어저께 고이 중에 수지단 애가 있더라. 내가 이거 방송 중인데 이거 실시간 방송 중이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야 되겠더니 한 명이 저 지금 화장실 못 갔다. 진짜인 줄 알고. 그럼 얘들 다른 애가 더 막 한술 더 떠. 야 지금 댓글 올라와 댓글 올라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아직도 고이 순진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 3배예요. 자, 우선 로그 부등식 나오기 전에 뭐부터 따진다고요? 진수 조건 따진다고요. 오케이? 우리 진수 오빠를 생각합시다. 진수 오빠 이름은 진수예요. 진수 조건을 따지는 게 진수 조건. 그래서 2x-7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x가 2분의 7보다 큰 상황. 이 범위 내에서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 2는 니들 처음이니까 선생님 처음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밑을 3으로 통일하면 로그 3에 9 이렇게 쓸 수 있죠. 9가 3의 제곱이니까. 됐지? 근데 밑이 1보다 크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안 변하죠. 따라서 이놈이 9보다 작다. 따라서 x는 어떻게 됩니까? 8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럼 이놈하고 이놈의 공통범위 구해줘야 되니까 2분의 7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따라서 x는 정수니까 4, 5, 6, 7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부등식 풀 때 이렇게 로그를 안 바꾸고 이렇게 해도 돼. 방정식 풀듯이. 잘 봐봐. 밑이 1보다 크잖아. 1보다 크면 이제 방정식 풀듯이 3의 제곱 2x-7은 3의 제곱 9인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가 안 변해. 그냥 이렇게 바로 풀어도 돼. 로그를 안 바꾸고. 알겠지? 이해했나요? 근데 로그는 어찌됐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조건? 진수 조건을 항상 생각해야 돼. 오케이?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앞에 남은 시간 동안에 앞에 이제 17페이지, 아까 17페이지 내신 수능 고난도 문항 이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수업하겠습니다.